남편 장례식 날 낯선 여자가 찾아와서 딸이라네요.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낯선 여자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검은 고무줄로 묶은 머리, 주저하다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아빠 보러 왔어요. 잠깐 뭐라고요? 아빠요?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이 사람이 당신 아빠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무지 낯이 익지 않은 얼굴. 그 어떤 가족 모임에서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 그런데 이 아이가 내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다니요. 그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무한테도 들키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숨기고 살았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낳은 딸이란 말인가요?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출장이 유난히 많았던 남편, 명절이나 기념일에 갑자기 사라지던 날들, 묻지 말라던 그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게 이 아이 때문이었을까요?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조문객들의 시선도 서서히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는 속삭임, 제 얼굴을 살피는 눈빛들. 부끄러움, 혼란, 분노. 그리고 서글픔까지. 아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사이였니? 그 아이는 낡은 가방에서 조심스레 종이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편지 봉투, 그리고 복사된 은행 이체 내역서들. 편지를 펼쳐보니 손에 익은 글씨체. 바로 제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잘 지내니?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 아저씨는 언제나 내 생각을 한단다. 너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니? 아저씨는 내가 그 어떤 모습이든 자랑스러울 거야. 힘든 날엔 꼭 기억해줘. 넌 혼자가 아니야. 세상 어딘가엔 널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편지마다 따뜻한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그분이 오셔서 우산을 씌워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매달 편지를 받았고 후원금도 보내주셨어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아이는 남편이 사랑했던 누군가였고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까지 보관했던 오래된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열지 말라고 했기에 끝내 묻어버렸던 그 봉투. 그 안에도 이런 편지들이 있었겠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인생을 평생 지켜본 거였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 아이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 그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다고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감도 분노도 부끄러움도. 그 아이의 진심 앞에선 모두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남편의 젊은 날 사진 한 장을 골라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너희 아빠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었단다. 그 아이는 사진을 꼭 쥐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앞으로도 아빠 얘기 가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의 친딸은 아니었지만 그날 제 마음의 딸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와 나는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손에는 남편의 오래된 편지 중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저는 그 손끝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글씨체 익숙하죠? 전 이 글자들 보면서 자랐어요. 힘들 때마다 이걸 꺼내서 읽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던 사람. 그런데 당신에겐 그런 말을 썼네요. 아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편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제겐 전부였어요.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절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삶을 붙잡게 했어요. 바람이 불어 벤치 옆 나뭇잎이 살랑였고 아이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문득 남편이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기 직전 작게 중얼거리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편지는 다 보관해줬겠지.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아빠가 가장 많이 써준 말이 뭐였니? 제가 묻자 아이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거든요. 그토록 나에게도 필요했던 위로. 그날 이후 저는 그 아이와 종종 만납니다.
가끔은 남편의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끔은 서로의 하루를 털어놓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만남이 이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의 딸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분명히 제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랑은 꼭 혈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보다 깊은 마음 하나로도 우린 서로를 가족이라 부를 수 있다는 걸요. 사람은 때때로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장 뜻밖의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나 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해 남편의 기일이 오면 그 아이와 함께 조용히 묘소를 찾아갑니다. 꽃을 한 다발 놓고 아이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웃으며 말하죠. 당신이 남긴 건 편지 한 묶음뿐이지만 그걸로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전 아직도 그 편지를 가방에 넣고 다녀요. 가끔 꺼내 읽으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때때로 누군가의 곁을 조용히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가끔 산책을 하고 그리고 아주 가끔 남편의 예전 편지를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가 웃을 때 그 사람의 눈웃음이 보입니다. 가족이란 결국 마음을 나눌 시간의 깊이로 완성되는 것 아닐까요? 남편이 떠난 자리에서 저는 또 다른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남편의 편지 중 한 장을 꺼내 읽습니다. 아이에게 쓴 것 같지만 마치 제게 쓰인 것 같은 글. 세상은 참 바쁘고 마음은 종종 지치지만 너는 그대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언제나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라고. 그 문장을 입안으로 조용히 따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조용히 살아냅니다. 남편이 왜 그 아이에게 그토록 따뜻했는지를 저는 이제야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한때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생김새도 아직도 가끔 꿈에서 만나는 그 아이. 남편은 그 아이가 떠난 뒤로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던 그 눈빛만 떠오릅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남편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빈자리를 조용히 채워준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는 더 이상 질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또 한 명의 딸을 잃고 나서야 또 다른 누군가를 아버지처럼 안아준 사람이었으니까요.